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은 남녀노소 누구나 호감을 가질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눈웃음이 예쁜데 이 사람이 한번 웃으면 넘어가지 않을 여자가 없을 정도였죠. 능력도 좋고 성격도 좋은 남편에게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주말에는 본인 엄마랑 데이트한다고 저보다 시어머니를 우선시했던 거였어요. 그때는 제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런지 그런 남편이 더 믿음직해 보였어요. 본인 부모를 안 챙기는 젊은 사람들 요즘 정말 많잖아요. 나중에 결혼하면 가족을 우선시하겠구나 싶었습니다. 정말이지 결혼하면 적어도 시어머니보다 저를 우선시할 거라고 생각했었죠. 결혼 전에는 시부모님 정말 좋았습니다. 남편이 시아버지 외모를 쏙 빼닮았는데 시아버님은 과묵하면서도 자상하신 스타일이었어요. 환갑이 가까운 나이셨는데도 얼굴에 주름이나 잡티가 거의 없으셨고 몸 관리도 열심히 하셔서 며느리인 제가 봐도 멋졌죠. 시어머님 또한 나이에 비해 엄청난 동안에 시원시원하고 화끈하신 스타일이셨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어머님 화끈하신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필터 없이 할 말 안 할 말 구분 못하시는 성격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인 제 남편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도가 넘었습니다. 남편 또한 본인 엄마를 마치 와이프처럼 대했고요. 둘이 평범한 모자 관계는 아닐 거라고 예상은 했었지만 신뢰도 너무 심하더군요. 알고 보니 아버님이 결혼 생활 내내 외도를 하셔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걸 모두 알고 있던 남편이 본인 엄마 불쌍하다고 주말에도 엄마 옆에 있어 줬던 거고요. 한마디로 어머님은 애정 결핍이 심한 상태였고 남편 또한 정상적인 정신 상태는 아니었어요. 결혼 전 어버이날 예비 시어머니께 오전에 전화하려다 타이밍을 놓쳐 오후에 전화드렸더니 아침에 전화 안 해서 욕하고 있었는데 이제 했네? 하면서 엄청나게 화가 난 상태시더라고요. 아, 어머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끝낼 건 아니지. 용돈은 언제 붙일 거니? 통장에 언제 돈을 붙이나 여러 번 확인해보고 있는데 아직 안 들어왔더구나. 내 친구 예비 며느리는 어버이날이라고 100만 원 붙였던데 나는 그렇게까진 필요 없어. 그냥 네 능력껏 붙여라. 이렇게 어머님은 당당하게 예비 며느리인 저에게 용돈을 요구하셨어요. 그 당시에 남자친구였던 남편에게 바로 전화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상의하니까 본인이 제 계좌로 180을 보낼 테니 저는 20만 원만 보태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름으로 100 보내줘. 내가 우리 엄마 계좌 알려줄게. 내가 사실 월급의 반절은 엄마 항상 드렸는데 결혼 준비하면서부터 안 드려서 우리 엄마 요즘 생활이 좀 힘들 거야. 너도 우리 엄마한테 잘 보여야 결혼 생활이 편할 테니까 이렇게 하자. 하면서 말이죠. 그땐 그런 남편이 배려심이 깊다고 생각해 감동까지 했었네요. 상견례 자리에서 시아버지가 저희 엄마 외모를 칭찬하셨어요. 사부인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이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딸을 낳으셨나봐요. 이런 딸 저희에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게 시어머니를 열받게 만들었나봐요. 계속 본인 남편을 째려보면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뭐가 이뻐요? 이쁘긴. 나보다 예쁘지도 않고만. 우리 아들, 내가 예쁘니? 네 예비 장모가 예쁘니? 라고 대놓고 저희 남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가관은 저희 남편이었죠.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 엄마가 최고 예쁘죠. 하고 배시시 웃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시시 웃는 게 또 잘생기고 멋지더라고요. 저희 엄마 그 웃음을 보고 본인도 웃으면서 하며 사부인이 가장 미인이십니다. 라고 하셨고 그렇게 다시 분위기 좋게 상견례 분위기가 흘러갔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본인 아들에게 최고라는 말을 들어 기분이 좋았는지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엄마한테 저는 우리 며느리 예물 세트 해줄 건데 사부인은 우리 아들 뭐 해주실 생각이세요? 우리 아들 반지 하나는 해주시는 거죠? 하시더군요. 저희 엄마는 당연히 받은 만큼은 드려야 맞는 게 아니냐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물하라고 돈을 주셨는데 예물 세트는 고사하고 반지에 다이아도 박을 수 없는 금액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결혼 반지만 했는데 다이아 대신 큐빅을 박았어요. 엄마도 저희 남편 반지만 줬습니다. 결국 각자 자기 반지 한 거죠. 그런데 남편이 우리 엄마한테는 너 그냥 예물 세트 했다고 해. 우리 엄마는 더 예물 세트 해준 줄 알고 사람들한테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니시더라고. 우리 엄마가 너 큐빅 박은 결혼 반지만 했다는 거 알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었지만 그냥 뭐 별것도 아니니 알았다고 했어요. 또 결혼 승낙받으러 찾아뵈었을 때 밥 먹고 설거지하다가
설거지한 물을 다 흘려보낸다고 혼났었거든요. 낭비 심하다고 알뜰하게 살라고 하셔서 그냥 네 하고 넘겼는데 그걸 상견례 자리에서 엄마한테 말씀하시니 당황스럽더라고요. 저희 집은 원래 설거지한 물 안 모아두거든요. 설거지한 물 받아놓고 행주 또는 걸레를 빠는 데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랑 엄마 표정이 안 좋으니 저희 남편 우리 엄마가 워낙 알뜰하셔서 그래요 라고 말하면서 좋다고 웃더군요. 그때는 남편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모두 별거 아니라 넘겼답니다. 결혼식 날은 정말 더 가관이었어요. 보통 양가 인사드리는 순간에 신부가 울거나 친정엄마가 울거나 하지 않나요? 그런데 양가 인사드리는 순간부터 피로 현장에 가기 전까지 저희 시어머니 무슨 나라 잃은 사람 마냥 꺼이꺼이 우는 겁니다. 그냥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칠 정도로 우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나 이제 우리 아들 없이 어찌 사나? 우리 아들 없이 나 이제 어찌해? 하면서 꺼이꺼이 통곡을 하며 우셨죠. 나중에 제 친구들이 그 장면을 이야기하며 너 결혼 생활 괜찮아? 너네 시어머니 보통 분 아니신 것 같던데? 라고 할 정도로 말이에요. 결혼식이 끝나고 난 후 피로 현장 혼주석에서는 언제 울었냐는 듯이 개걸스럽게 음식들을 드시더라고요. 눈은 시뻘개지고 눈화장은 잔뜩 번져있는 상태로 숟가락 젓가락도 쓰지 않고 거기에 있던 음식들을 손으로 집어드시는데 진짜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저희 엄마 표정도 좋지 않았어요. 저 또한 제 친구들이 축가를 불러주는 순간까지도 꺼이꺼이 큰 소리로 우셨던 어머니가 곱게 보이지 않더군요. 다만 그런 시어머니를 애틋한 눈으로 바라보던 한 명의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자꾸만 그 개걸스럽게 먹고 있는 어머니 입가를 닦아주면서 우리 엄마 오느라 많이 지쳤었나봐. 원래 울고 나면 허기지고 힘들어. 진짜 우리 엄마 어떻게 하냐? 나 신혼여행 갔을 때도 울고 그러는 거 아니지. 눈물까지 그렁그렁한 상태로 말하고 자빠졌더라고요. 그 결혼식 주인공이 저인지 어머니인지 헷갈릴 정도였네요. 시누이 가족과 제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시어머니, 저랑 저희 엄마한테 사부인 남편 없이 딸 시집 보내려니 많이 여전했지요. 그런데요, 저는 사부인보다 더 헛헛합니다. 저희 남편요, 이 양반이 지금도 이렇게 잘생겼지만 젊을 때는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잘생겼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잘생긴 값을 하더라고. 오입질을 어찌나 많이 해댔는지 나중에는 내가 포기했어요. 그 힘든 시간들 내 옆에서 내 남편 목해준 게 바로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은 잘생겼어도 얼굴값은 안 해요. 내가 그렇게 가르쳤거든. 그러니 사부인은 든든한 사위를 얻은 거고 나는 든든한 남편을 잃은 겁니다. 사부인이야 남편 잃은 지 꽤 돼서 이제 괜찮겠지만 난 괜찮지가 않아요. 어머님이 이렇게 울먹이며 말씀하시자 계속 아무 말 없이 듣고 계시던 시아버지 당신 진짜 듣자 하니까 지금 사부인 앞에서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아들이면 아들이지 왜 당신 남편이야? 하면서 결국 호통을 치셨어요. 사실 저는 아빠가 안 계십니다. 저 어릴 적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게 사별한 사람 앞에서 할 소리인가요? 또 그게 이제 결혼식을 마친 새색시 앞에서 할 소리인가요? 저희 엄마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아픕니다. 결혼하고 나서 어머니께서는 거의 매일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하셔서 왜 전화를 안 하니? 전화 좀 해라 하셔서 네, 전화 자주 드릴게요 하고 끊으면 다음날 먼저 또 전화하시니까 제가 전화 걸 틈이 없었는데 언제 하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전날 잘 지내냐고 별일 없냐고 물으시고 다음날 잘 지내냐고 또 물으셨어요. 뭐 그런 기본적인 대화만 했으면 그렇게까지 싫어하게 되지는 않았겠죠. 매일 전화하셔서 우리 아들 밥은 해 먹이니? 뭐 해서 먹이니? 너 우리 아들 잡고 살면 내 손에 죽는다. 알았지? 우리 아를 밤에 피곤하게 하지 마라. 이런 잔소리가 끝도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했죠. 그랬더니 너 지금 우리 엄마 내 앞에서 욕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매일 찾아오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랑 통화 잠깐 하고 싶어서 연락하시는 건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야. 더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너무 계산적이고 차갑다. 우리 엄마 진짜 불쌍한 사람이야. 너도 알잖아. 나 없이 요즘 우울증이라고 해서 나도 회사에서 틈나는 대로 전화드리고 있어. 너도 좀 이해해줘.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당신한테 전화 그렇게 자주 안 하잖아. 당신도 우리 엄마랑 통화 자주 안 하고. 장모님이 불편하셔서 그런가 보지. 나도 장모님이랑 통화해봤자 할 말도 별로 없고.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어머님 불편하고 어머님이랑 할 말도 별로 없어. 그래도 넌 며느리잖아. 나는 사위고 원래 사위는 불편한 거고 며느리는 딸처럼 편한 거야. 난 불편해. 저희는 이렇게 어머님 때문에 신혼 초부터 다투는 일이 잦았습니다. 진짜 어머님만 아니면 딱히 다툴 일도 없었는데 말이죠. 어머니 생신 때 새벽 같이 일어나서 전화했더니 너 웬일로 내가 걸기 전에 알아서 전화했니? 우리 아들이 시켰지? 안 봐도 뻔하지 뭐. 용돈 아직 안 들어왔더라. 어여 보내라. 그런데 말이다. 너 혹시 우리 아들이 벌어온 돈 너희 엄마 갖다 주는 거 아니지? 라고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하셨는데 진짜 억울하더라고요. 누가 시려서 전화한 게 아니고 생신날 며칠 전부터 당일 아침 일찍 전화를 걸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혼자 스트레스 받다가 전화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저희 엄마는 뭐라도 사 먹으라며 조금씩 돈을 주셨거든요. 진짜 결혼 후에 그렇게 전화로 스트레스를 받게 될 줄 몰랐어요. 그래도 결혼으로 맺어진 가족이고 어른이니 참고 참았습니다. 그렇게 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안부 전화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제가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거든요. 추석 때가 만삭이었는데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3시간 이상 걸리는 시댁이라 안 가게 되었어요. 그래도 첫 명절인데 죄송해서 연휴 전날 못 가서 죄송하다고 다음에 찾아뵙겠다 전화했고 알았다 하셔서 훈훈하게 마무리되는 듯 싶었죠. 그런데 다음날 전화 와서 받으니 받자마자 너 참 못됐다 고 하시더라고요. 연휴 전날 전화드렸으니 추석 당일에 전화 걸 생각이었는데 연휴 시작 날 전화 한 통 없다고 진짜 못됐다고 매일 전화해야 한다고 전화를 받으며 남편을 노려보자 남편이 제 전화를 뺏듯이 받더니 엄마 진짜 미안해. 우리 와이프가 만삭이라고 가기 싫다잖아. 그래서 나도 억지로 가자고 하기가 좀 그랬어. 전화는 내가 와이프한테 더 열심히 하라고 뭐라고 좀 할게. 화 풀어 엄마. 내가 엄마 엄청 사랑하는 거 알지? 나라도 혼자 내일 내려갈게. 기다려.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항상 제 앞에서는 제 말이 맞다고 제 편만 들던 남자였는데 지 엄마 앞에서는 완전히 돌변하더라고요. 남편과 저 서로 한참을 소리소리 지르며 타고 남편은 다음 날이 아니라 바로 그날 시댁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덕분에 연휴 내내 만삭의 몸으로 홀로 명절을 보냈네요. 다음날 시어머니한테 전화와서 받으니까 너 진짜 못돼 처먹었다. 네가 우리 아들이랑 나 이간질 시켰다며? 도대체 무슨 거짓말로 이간질한 거야? 그 비법 한번 나도 알려줘라. 그리고 우리 아들 이제부터 주말에는 결혼 전처럼 우리 집에서 지내기로 했다. 그런 줄 알아라. 시집 올 때 아무것도 안 내와놓고 어디서 우리 집을 흔들려고 들어? 어머님이 돈 없다고 서로 예단 예물하지 말자 해서 생략한 거였잖아요. 너같이 못난 애비 없이 자란 엑스가 우리 아들 같은 남자랑 결혼하려면 하지 말라고 해도 빚이라도 내서 해와야 하는 거. 그게 상식 아니겠어?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배가 엄청나게 아파왔습니다. 제가 너무 아파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어머니 말에 아무런 대꾸도 못하니 진짜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지를 떨고 있네 하면서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남편에게 바로 카톡으로 나 지금 배가 너무 아프다고 죽을 것 같다고 메시지를 보냈더니 놀란 남편이 우선 구급차를 집으로 보냈더라고요. 본인도 바로 가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저는 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자연분만을 하고 싶었는데 기다리다간 산모와 아이 모두 위험해질 수도 있다 해서 제왕절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네요. 남편은 출산 후에 지쳐있는 저를 보며 여보, 미안해. 라고 말하더니만 금세 본인 엄마한테 전화를 걸더라고요. 저한테 전화 좀 받아보라고 해서 싫다 했더니 그래도 손주 낳았는데 어찌 연락 안 드릴 수 있냐 해서 억지로 받았네요.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은 남녀노소. 여보세요. 그래, 손주 태어났다며? 네. 뭐 네가 낳은 것도 아니고 꺼낸 거라면서? 싸가지 없는 X. 네가 맘씨를 그따구로 쓰니까 애가 날수 못 채우고 나온 거잖니. 애 키울 땐 마음 곱게 써라. 알겠지? 그리고 괜히 몸조리 한다고 우리 아들 고생시키지 말고 뒷바라지 잘해라. 됐지? 그리고 산후조리는 그냥 집에서 해. 산후조리원 비싸기만 하고 우리 아들 등골만 빼먹으니까 손주 보고 싶기도 한데 3시간 거리라 멀어서 가기가 좀 그렇네. 조만간 애 데리고 네가 함 내려와라. 정말 어머님은 오지 않으셨고 조리원비는 물론이고 어떠한 지원도 없었어요. 엄마가 와서 산후조리 못해준다고 산후도우미 비용만 쥐어주고 가셨습니다. 저희 엄마
돌아가신 아빠 병간 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모시면서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거든요. 시댁에서 조리원비를 지원해줘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제 지인들은 물론 엄마 친구 자식들 대부분 조금이라도 시댁 지원을 받았거든요. 엄마가 속상해하실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에게는 어머님이 애 낳느라 고생했다고 100만 원 이체해주셨다고 거짓말을 했네요. 그 말을 듣고 엄마가 한숨을 한번 쉬시고는 빙긋 웃으시면서 정말? 엄마는 사실 우리 딸이 며느리 대접 제대로 못 받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했는데 엄마가 괜한 걱정을 했었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출산 후 매일 혼자 아기 먹이고 놀아주고 씻기고 재우고 남편 퇴근하면 저녁 차리고 치우고 설거지하고 젖병 씻어 소독하고 이유식 만들고 매일 새벽에 잤어요. 아기 돌 때까지 단 하루도 쉬어본 적 없고 아기랑 떨어져 본 적도 없어요. 육아의 집안일도 혼자 하니 바쁘기도 하고 작은 소리에도 깨는 아기라 폰은 무음으로 해뒀기 때문에 전화 온 줄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면 어머님께 부재중 전화 6에서 7통씩 와 있더라고요. 착한 며느리 병에 걸린 저는 그래도 어른이고 남편 부모님이랍시고 늘 다시 걸어서 통화를 했고 손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몇 번 영상통화도 걸었습니다. 어머님은 아이고야. 처음엔 니네 집안 사람들 닮아서 인물이 별로더니 이제야 우리 아들 닮아서 예쁘네 하시더라고요. 사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시어머니 판박이라 너무 속상했었고 주변에서도 결혼식 때 본 시어머니랑 닮았다고 했었어요. 임신 때 시어머니한테 너무 시달려서 그런가 싶었는데 크면서 얼굴이 변하더니 지금은 별로 안 닮아서 너무 예뻐요. 손주 태어나고 영상통화나 사진으로만 보시고 한 번도 못 보셨다고 아기랑 한번 내려오라고 하셔서 내려갔다 왔었어요. 반찬도 싸주시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적은 돈이지만 손주 용돈도 주셨고 갈 때는 서운함에 눈물도 보이셔서 다음에는 자고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금방 잊고 금방 풀리는 성격이라 그날 이후로 마음을 풀었던 게 문제가 되었을까요? 어느 날 또 부재중 7통이 와 있습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너 진짜 전화 안 한다 하셔서 전화 걸 시간도 없고 벨소리를 꺼놔서 전화가 와도 안 울려요. 하니 너 드디어 기까지 먹은 거니? 라고 하셨는데 아기 보고 있는 중이라 바쁘기도 하고 입 아프기도 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저보고 네 우리 아들이랑 나랑 이간질해서 내가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운 줄 알아? 라면서 소리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남편은 우리 아이가 태어난 후 다른 사람이 된 듯 했어요. 원래 집에서 잠자기 전에도 어머님께 무난 인사를 드리던 사람이었는데 우리 아기 혹시라도 낄지도 모른다면서 전화기를 저처럼 아예 저녁에는 무음으로 해놓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셨었나봐요. 미친녀, 더 미쳤어? 어쩔 나랑 우리 아들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아들이랑 나 떼어놓으니 좋아? 네 애미한테 그리 배웠어. 나랑 우리 아들은 혈연으로 맺어진 사이지만 너랑 우리 아들은 이혼하면 그냥이야. 라고 하시더군요. 더 이상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이만 끊겠다고 하고 끊어버렸고 근무 중이었던 남편한테 연락했어요. 자기야, 어머니 왜 난데없이 그러셔? 저번에 내려갔을 때는 안 그러셨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왜 그러시는지 알아? 하니까 나도 몰라. 나한테도 엄마가 일주일 동안 낮에 계속 전화하셔서 그런 말을 하는데 나도 진짜 갑자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애 태어난 지 이제 돌이 돼가는데 1년 내내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갑자기 우울증이 돋으셨는지 조금 있다가 집에서 이야기하자 라고 하더니 끊더라고요. 남편과의 전화를 끊고 왜 나는 이런 시어머니를 만나 이런 말을 듣고 살아야 하나 서러워서 아기 앞에서 펑펑 울었네요. 그리고 그날 시부모님 연락처를 차단했어요. 그러면서 너는 이 상황에 우리 엄마랑 연 끊을 생각부터 해. 아마 내가 그랬잖아. 우리 엄마 우울증인 것 같다고. 그럼 우리 엄마 걱정부터 해야 하는 게 우선 아니야? 나 당분간 주말에 엄마 집에 가 있을게. 아마 엄마랑 좀 길게 통화해보니까 우리 아빠 또 딴 살림 차리셨는지 집에도 잘 안 들어오신대. 나라도 옆에 있어 드려야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주말에 그럼 나 혼자 우리 아이 보라는 거야? 주중 독박 육아도 힘들단 말이야. 우리 아이가 소중한 만큼 부모도 소중한 거잖아. 네가 조금만 고생해주면 안 돼. 우리 아이잖아. 그리고 이제 당신 엄마 아들이기 이전에 우리 집 가장이잖아. 그렇다고 엄마를 버리란 말이야?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해?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결혼 전처럼 주말마다 엄마랑 시간 보내는 게 그건 아니라는 거지. 남편은 단호한 표정으로 내일 토요일이니까 그냥 나 지금 엄마한테 갈게.
라고 말하고는 혼자 캐리어에 이것저것 짐을 챙긴 뒤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일요일 저녁에 돌아왔는데 세상에, 지 엄마를 데리고 온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여긴 웬일이세요? 라고 물으니 내가 내 아들 집에 왔는데 웬일이라니? 오늘부터 이 집에서 내가 살림도 도와주고 살기로 했다. 남편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 물으니 우리 엄마 걱정돼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잠을 자. 엄마 괜찮아질 때까지 맘 같으면 엄마 집에서 출퇴 퇴근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거리가 어니까 불가능할 것 같아서 당분간 엄마를 우리 집에서 모시기로 했어. 당신한테 모시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아니 꼽게 생각하지 마. 정 엄마랑 같이 지내는 거 싫으면 당신이 집을 나가든가 해. 그 말을 듣자마자 진짜 소리라도 실컷 지르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쫓아내고 싶었지만 아이가 혹시라도 놀랄까봐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바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이 짐을 대충 싸서 엄마에게 갔어요. 엄마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남편이 출장이 길어져서 어차피 집에 혼자 있어야 하는데 혼자 육아하는 게 좀 외롭고 힘들 것 같아서 온 거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순 없었네요. 엄마가 슬퍼할까봐요. 다만 집에 있을 때 수시로 집 CCTV를 확인해봤어요. 제가 아주 잠깐 아이 기저귀가 떨어지거나 아이 분유를 사러 아이를 두고 집 아파트에 가야 할 일이 있을 때 아이가 잘 있나 확인하려고 사놓은 카메라가 있거든요. 남편에겐 설치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혹여나 아이 육아를 등한시하고 놀러 나가려고 설치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지 엄마한테 말할까 봐서 말이죠. 어찌됐든 가끔 집에서 카메라를 확인했어요. 요즘 카메라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도 생생하게 들을 수 있거든요. 도대체 저희 남편과 어머님이 저에 대해 어떻게 말할지 궁금했거든요. 무엇보다 남편의 생각이 궁금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나와 우리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조금 미친 사람처럼 남편이 퇴근할 시간쯤이 되면 카메라 화면을 켜고 소리를 최대치로 키워서 이어폰으로 대화를 들었어요. 그냥 평범한 아들과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이 오기 전 어머니는 밥을 해놓고 남편을 기다렸고 남편은 언제나 칼토를 하고 어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딱히 어떤 깊은 대화가 오고 가거나 저에 대한 대화를 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말이 되자 그 둘은 제가 상상도 못한 일들을 저지르기 시작했네요. 평소에는 어머니는 안방에서 남편은 아이 방에서 잠을 잤는데 주말 아침 일찍 제가 거실 CCTV를 확인하니 아무도 없고 아이방 CCTV를 확인해도 아무도 없어서 둘이서 아침 일찍 외출했나? 아님 남편이 씻고 있나? 싶었어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안방 CCTV 화면을 켰는데 거기에 두 사람이 뒤엉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지만 두 사람이 맞았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주체가 안 됐어요.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싶어서 우리 아이를 엄마에게 맡기고 바로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아이가 깰까봐 무음으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설정해놔서 조용히 문을 열 수 있었고 현관 앞에 신발들을 보니 어머님과 남편 모두 집에 있는 게 확실했어요. 저는 큰 마음을 먹고 안방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런데 안방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대신 안방 안에 있는 욕실에서 남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그고 정말 좋다. 그래 우리 아들 엄마가 이렇게 하니까 어때? 역시 엄마가 최고. 에요. 아우 최고. 그래 아구 정상적인 대화로 보기에는 앓는 소리가 섞여있어 이상했고 둘이 그 짓거리를 하는 것이 확실해 보였는데 아무래도 도저히 그 욕실 문을 열 자신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무 소리가 나지 않고 조용해지고 물소리만 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용기기를 내어 욕실 문을 확 열어재었고 남편은 서서 어머님은 앉아서 동그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손은 남편의 무릎 쪽에 가 있었고 남편 몸이 온통 거품 투성인 걸로 보아 어머님이 열심히 거품을 내주며 씻기는 중인 것 같았어요. 이게 뭐 하는 거야? 당신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엄마가 나 씻겨주고 있잖아. 맞다. 내가 우리 아들 거품 목욕 시켜주는데 그게 문제가 되니? 너도 네 아들 씻겨주잖아. 맞아. 너도 우리 민석이 씻기잖아. 똑같은 거야. 이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이 두 사람이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결국 제 눈에 보이는 물건들을 그 두 사람들에게 던지면서 당신들 가만 안 둘 거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던진 베개에 맞아 어머니는 욕조에서 완전 누우시면서 아이고 허리야 를 연달아 외치셨고
남편이 저를 저지하려 하자발로 남편의 거시기를 힘껏 후려차고 싸대기기를 연신 갈겼습니다. 그리고 널브려져 있는 살색의 두 사람의 모습을 스마트폰에 담았어요. 그리고 바로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찾아갔네요. 변호사 말로는 위자료를 받아도 겨우 2에서 3천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오히려 싸움이 피곤할 테니 합의 쪽으로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오히려 합의 이혼하면 더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결국 저는 남편을 따로 불러내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죄다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순순히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양육권을 포기하고 양육비를 줄 것처럼 굴더니만 갑자기 제 핸드폰을 뺏은 후 가지고 왔던 작은 망치로 아작을 내버렸습니다. 다행히 저는 남편과 만나기 전에 모든 증거를 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복사해 옮긴 상태였어요. 허나 남편은 그걸 알 턱이 있나요? 아주 기세등등해서 내가 너한테 한 푼이라도 뺏길 것 같아 라고 말하고선 나가버리더군요. 그때 제 이성의 고리가 완전히 빠져버렸고, 남편 회사 홈페이지에 남편과 시어머니의 그 짓거리하는 장면부터 해서 목욕탕에서의 사진까지 죄다 올려버렸어요. 변호사가 절대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했었지만 이거 말고는 더한 복수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시누이와 시누이 남편에게도 카톡으로 보냈고, 당연히 아버님에게도 보냈습니다. 아버님 형제분들에게도 말이죠. 현재 저는 이 두 모자에게 고소를 당한 상태지만 속은 시원하네요. 남편은 결국 회사에서 잘렸고요. 어머님은 평생 바람피는 남편 때문에 고생하며 참고 산 보람도 없이 결국 이혼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이제 둘이서 아주 원 없이 서로 사랑하고 살 수 있어서 좋을 것도 같고 뭐. 이제 저랑 상관없는 둘이니 알아서 살겠죠. 여보세요. 그래, 손